최근 과거 연인이었던 신동엽 이소라가 재회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화제입니다. 두 사람은 1997년 공개연애를 시작한 후 6년 만인 2001년 결별했습니다. 당시 이소라는 한참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이었죠.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 과거 신동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고통의 연인 사이에서 흔히 있을 법한 사소한 문제들이 5년여의 시간 동안 쌓여왔고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두드러지는 성격 차이에 따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냥 성격 차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이제는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긴 것인지 헤어진 후 처음으로 23년 만에 만남을 가져 화제였죠. 헤어진 연인이지만 신동엽은 이소라에 대해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이소라가 얼마나 멋있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지 늘 지인들에게 이소라를 좋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과연 이소라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지 그녀의 인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69년생으로) 올해 나이 55세인 이소라는 딸만 내신 딸 부잣집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178cm 장신인 이소라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큰 키로 주변을 놀라게 했었다고 하죠. 당시 간호사들은 신생아 이소라를 보면서 이렇게 발가락이 긴 애기는 본 적이 없다며 우월한 기럭지에 감탄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모델 아우라가 있었던 이소라는 어머니의 우월한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과거 이소라는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도 엄마의 뒷모습만 보면 30대로 보일 정도라며 이소라의 어머니 역시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 포스가 있는 뛰어난 외모의 소지자임을 암시한 바 있죠. 실제로 이소라가 학창시절 당시 여자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일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이소라의 어머니는 정장 차림의 높은 하이힐을 신고 직접 차를 몰고 학교를 방문하곤 해서 학교 친구들이 이소라의 어머니를 보고 연예인이 학교에 온 줄 알고 환호성을 지르곤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범상치 않은 어머니 영향으로 이소라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외모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소라가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고 있으면 엄마가 허리를 피라고 잔소리를 했고 머리를 감을 때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며 곧바로 지적을 당했다고 하죠.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이소라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 유명 모델들의 포스터를 구해 방 안 벽면과 천장에 붙여놓고 늘 그들의 얼굴 표정과 제스처를 따라하며 연예인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소라가 한참 사춘기 시절인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이소라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었고 곧 이소라의 기나긴 방황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하루는 엄마 집, 하루는 아빠 집으로 옮겨 다니며 지내다 보니 이소라는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할 수 없어서 학교도 많이 빠지게 되었고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서 최대한 늦게 집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몇 정거장 일찍 버스에서 내린 후 천천히 집으로 걸어 들어가곤 했다고 하죠. 그렇게 부모님의 이혼으로 편안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따뜻한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사춘기 이소라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TV에서 슬픈 장면이 나오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이소라는 저 정도의 일로 왜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절로 했을 만큼 어린 이소라의 상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었고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방황하던 이소라는 엄마랑 싸우고 결국 고등학교 때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이소라는 당시 지인의 소개로 어떤 교회에서 2주 정도 머물게 되는데 느낌이 쎄한 것이 알고 보니 그 교회는 사이비 종교였고 너무 놀란 이소라는 바로 뛰쳐나왔다고 하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학업에 마음을 다잡지 못하다 보니 결국 이소라의 어머니가 먼저 딸에게 검정고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소라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상명대 체육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죠. 가출의 자퇴에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성인이 된 이소라입니다. 그렇게 우울한 10대를 보내고 성인이 되자 이제는 세상이 이소라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소라의 인생에도 드디어 환한 햇빛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178cm 큰 키에 이국적인 마스크로 어디를 가나 튀었던 이소라는 당시 김성령과 오현경을 미스코리아 진으로 만들었던 유명 미용실 원장의 눈에도 띄었고 이소라를 보자마자 미용실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디에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니? 너는 무조건 진이야. 라고 말이죠.
이미 미스코리아 진을 여러 명 배출한 유명 미용실의 원장님이 자신있게 그런 소리를 하니 이소라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미스코리아 진이 되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워킹 훈련을 하고 수영복 심사를 대비해 몸매 관리를 하면서 야심차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지원했는데 웬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소라는 서울 예선에서부터 보기 좋게 탈락하는 수모를 맛보게 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결과라는 생각에 경기도와 대전 예선에도 참가했지만 결과는 모두 낙방이었습니다. 본선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예선에서만 3번이나 줄줄이 탈락했으니 이소라는 물론이고 이소라를 밀어준 미용실 원장 역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결국 미용실 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찾아가 왜 이소라가 통과가 안 된 것인지 따졌다고 합니다. 탈락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소라의 외모가 너무 이국적이기 때문에 미스코리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미 마음속으로 미스코리아로 살아온 이소라는 큰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며 지내던 어느 날 이소라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91년 12월 개국한 SBS가 1년 만인 1992년 11월 제1회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하면서 뚜렷한 개성의 이소라가 슈퍼모델로 날아오를 수 있는 큰 발판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 대회는 마치 이소라를 위해 개최된 대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소라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고 한국에도 저런 비주얼이 있을 수 있나라는 감탄을 자아내며 이소라는 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미스코리아에 절대 뽑힐 수 없었던 이국적인 외모 핸디캡이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는 오히려 빛을 발하며 하루아침에 이소라는 대스타가 되었죠. 그렇게 슈퍼모델 1위로 연예계에 화려하게 데뷔한 이소라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화장품과 샴푸 등 각종 굵직굵직한 광고를 도맡아 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당시 최고의 MC였던 주병진, 이경규 등과 보조 MC로 호흡을 맞추며 방송 진행자로서의 면모를 빠르게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소라는 당대 가장 핫한 여자 스타들만이 차지할 수 있다는 각 방송사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MC퀸 역할을 도맡아 하며 안방마님 소리를 듣게 되었죠. 이소라는 MC로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인터뷰했던 시간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한 포스를 풍기며 이소라는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가 되었고 그렇게 이소라가 1998년 출시한 슈퍼 다이어트 체조 비디오는 누적 판매량 100만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초대박 행진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대 가장 핫하고 인기 초절정에 달해 있던 스타가 개그맨 신동엽과 공개연애를 하고 있었으니 신동엽의 어깨가 으스해질 만도 했죠. 물론 당시 신동엽도 남자 셋 여자 셋으로 큰 인기를 구가하던 시절이긴 했지만 모델과 개그맨의 조합은 당시만 해도 없던 조합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연애 소식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한없이 도도할 것 같은 여자가 청각장애를 가진 자신의 형을 위해 수화를 배워서 형과 대화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깍듯하고 살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동엽은 남녀관계를 떠나 인간적으로 이소라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의 인연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1999년 신동엽이 대마초 파문으로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고 그 충격으로 이소라는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하던 SBS 한밤의 TV 연예 스케줄을 펑크내고 기자들을 피해 숨어있는 등 한바탕 큰 소동에 휩싸이게 되면서 두 사람 모두 데뷔 후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결국 SBS 측은 이소라가 방송에 전념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소라에게 당분간 쉴 것을 권했고 이소라는 MC 자리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당시 이소라의 나이 30이었죠. 그렇게 30대에 들어서 신동엽과도 헤어지고 3년 정도 긴 방송 공백기를 갖게 된 이소라는 그동안 엄청난 성공도 경험했지만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나니 그야말로 수입이 제로가 되는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한참 어린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더 이상 언제까지 모델 일과 방송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이소라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인 패션과 뷰티 쪽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2006년 이소라는 어로즈라는 사업체를 만들고 트레이닝복 전문 브랜드 우드리와 다이어트 제품 소디를 출시하며 CEO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드리는 전국에 10개가 넘는 오프라인 매장을 갖추게 되었고 백화점에서는 월 매출 억 단위를 찍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죠. 그런데 높은 매출이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소라의 회사는 워낙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였고 대기업과 경쟁하며 사업을 하고 큰 수익을 가져가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죠. 게다가 회사의 대표라는 무거운 직책이 이소라에게는 늘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직원들과 워낙 친한 언니 누나 동생처럼 지내는 사이라 회사 대표 입장에서 칼같이 공과 사를 분리하기가 영 불편했던 것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들에게 쓴소리도 해야 하고 일을 빡세게 시켜야 할 때는 고되게 시켜야 하지만 이소라에게는 그런 것들이 늘 부담스럽고 괜히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느라 심적으로 무척 힘들었다고 하죠. 게다가 모델 출신 CEO 이소라를 향해 네가 뭘 알아? 네가 우리보다 이 바닥에 대해 더 잘 알아. 라는 식의 직원들이나 업계의 편견 또한 대표 이소라를 점점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을 무렵 엄청난 사건이 연달아 터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가장 가깝게 지내던 절친인 정선희의 남편 안재환과 최진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것이죠. 당시 최진실의 나이 41살이었고 이소라의 나이 40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친구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일이 곧 저의 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업은 사업대로 힘들고 가족들도 저를 이해 못했고 거기에 친구들 일까지 이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라고 말이죠. 1992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가지고 곧바로 집을 나와 쭉 혼자 살고 있던 이소라에게 친구들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였는데 그런 안 좋은 일을 연달아 겪게 되었으니 이소라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소라는 일상으로 돌아와 사업에 전념하고 프로젝트 런웨이라는 새로운 방송의 MC 겸 심사위원을 맡아 다시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과거의 아픔을 잊고 슬픔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소라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일기장에 몇 시간이고 써내려가며 혼자서 감정을 추스리고 화를 풀고 마음을 다잡기 위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당시 이소라는 술이라도 마시면 술 기운에 절대 해서는 안 돼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까 무서워서 술도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혼자서 감정만 삭히다 보니 점점 마음의 병은 커져만 갔고 결국 굶었던 상처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소라의 집 앞으로 공원이 있어서 저층에 살던 이소라가 집에 불을 켜면 공원 쪽에서 집안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습관적으로 불을 끄고 생활하던 이소라였지만 그날따라 이소라는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집안에 불을 다 켜고 창문을 활짝 연 채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도 이소라는 속으로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비명은 멈춰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큰 소리로 30분가량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집에 엄마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이소라가 저러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웃 중에 누군가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소라의 어머니를 불러준 것이죠. 이소라의 어머니도 평소에는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소라는 자신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었고 분명히 어딘가 고장이 나 있기는 한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죠. 그동안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조언은 오히려 잔소리처럼 느껴져 귀에 안 들어왔지만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을 해주니 상처 회복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40년을 살면서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도 맛보고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순간도 모두 경험한 이소라였습니다. 당시 40이 된 감회를 묻는 질문에 이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40이 된 것 같아요. 늘 제 나이에 맞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편안해지고 싶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훗날 후배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소라는 2011년 대퇴골 골절 사고로
6개월 동안 걷지도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온 것인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반강제적으로 갖게 됩니다. 사고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빙판길에 넘어졌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고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상태가 심각했지만 이소라는 처음에 그 심각성을 모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통증은 심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슈퍼모델 출신의 유명 여자 연예인인데 메이크업도 못하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된 무방비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는 것이 싫어서 일단 버텼다고 하죠. 그렇게 남의 시선 의식하느라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고 하루를 버티다가 도저히 통증을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인 이소라의 모습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고로 6개월 동안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이소라는 퇴원 후 불편한 다리를 위해 회사에 지지봉까지 설치해가며 7년 동안 열심히 쌓아온 자신의 사업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회사로 나와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지지봉을 잡고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소라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지? 아무도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챙겨야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자괴감이 들었던 것이죠. 그 순간 이소라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소라는 이렇게 아픈데도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점점 사업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기업으로부터 좋은 제안도 받으며 이소라의 회사가 퀀텀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도 찾아왔지만 우선은 나 자신을 먼저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소라는 대기업의 제안도 마다했다고 하죠. 그 시기 이소라는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하나님이 언니를 기다리고 계셔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동안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갈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때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마침내 이소라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대에 들어서 큰 소용돌이와도 같았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신앙도 갖게 되면서 이소라는 그동안의 인생이 리셋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죠. 한편 이소라는 과거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2년부터 혼자 살면서 온갖 외로움을 다 거쳤어요. 마트도 혼자 가고 어릴 때부터 백화점 같은 곳도 혼자 가고 그냥 누구랑 같이 가는 것이 불편해요. 저는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스타일이에요. 라며 끔찍하게 외로웠던 시간을 지내고 나니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하다고 말했죠. 그래서인지 이소라는 작년 집사부 일체의 사부로 출연해 자신은 결혼할 생각이 1도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신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고백했죠. 2017년 이소라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집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당시 나 혼자 산다의 황지영 PD는 오랜만에 예능 나들이에 나선 이소라의 첫 촬영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촬영 전에는 이소라라는 이미지대로 집이 화려하고 럭셔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안이 횡할 정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와 물품들, 그것도 대부분 10년 이상 된 물건들만 갖추고 심플하게 살고 있는 모습에 저희도 놀랐죠. 라며 보여지는 화려한 이미지와는 달리 소박하고 소소한 이소라의 실제 모습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모델 출신인데 생각보다 옷도 너무 없고 집안도 휑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묻자 이소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에게 혼자 사는 삶이란 비워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짐도 별로 없고 치울 것도 없고 제가 챙겨줘야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 꿈은 트렁크 하나를 들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삶입니다. 라며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와 비움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죠. 그동안 그 누구보다 화려해도 봤고
그 누구보다 절망적인 순간들도 경험하면서 인생을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시각으로 여유롭게 볼 수 있게 된 이소라는 자신의 오랜 MC 경험을 살려 최근 자신의 토크쇼 슈퍼마켓 소라를 통해 게스트들을 초빙하고 그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방송의 첫 게스트로 과거 연인이었던 신동엽이 기꺼이 출연해 준 것이죠. 어느덧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20대 시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멋진 모습,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지혜도 겸비해 한층 여유있고 유해 보이는 이소라를 보면서 이소라가 나이 40에 꿈꿨던 바람대로 후배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은 물론 방송을 보는 많은 이들이 나도 50대가 되면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늘 화이팅 하시고 슈퍼마켓 소라도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